미안하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지 못해서 미안하고, 답장이 늦어서 미안하고, 약속을 미뤄서 미안합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끊긴 지인의 이름이 화면에 뜨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날이 있었습니다. 또 뭔가 부탁하려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화면을 내려놓았지요.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스며들어오는 말과 온도가 어느 순간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다정한 말 뒤에 숨은 부탁을 감지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지요. 명절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정작 마음은 더 피곤해져 있었지요. 혼자 남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한 건 나만 그런 걸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힘든가? 혼자 있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건가? 이 이야기는 지금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한 사람도 이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을 어디까지 열어야 하는지, 고요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잔잔한 물과 같으니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파문이 인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 때 마음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반가움일 수도 있고 불편함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알 수 없는 무게일 때도 있지요. 늦은 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에도 마음이 괜히 예민해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안부 메시지 하나가 하루의 흐름을 뒤흔들어 놓던 날도 있었지요. 오랜만에 찾아온 지인의 말투 하나로 그날의 평온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적도 있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누군가의 기척이 마음의 물결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내 고요는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정작 마음을 깊이 연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다정하다 여겼지만 그 자신은 늘 조심스러웠지요. 아침마다 현관문 앞에 놓인 우유팩을 집어들며 주변을 살피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확인하고 받을지 말지 잠시 망설이던 순간도 잦았지요. 또 뭔가 부탁하려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 때면 스스로가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불쑥 집에 들르겠다고 말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가온다는 것은 단지 가까워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구나. 정약용의 말처럼 마음이란 잔잔한 물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던져지지 않으면 고요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지요. 하지만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져도 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 한마디가 며칠째 마음속을 맴돌던 적도 있었지요.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잠 못 이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옴이 남기는 파문입니다. 누군가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까지도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음 문을 쉽게 열지 않았지요.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려 할 때면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곤 했습니다.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준비하던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누군가와 함께 마시려 했지만 막상 그 사람이 오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정한 대화를 나눌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 홀로 남았을 때 찾아올 피로감까지 미리 느껴졌지요.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몸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리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차 한 잔이 식어가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지요.
바람에 흔들려도 결국 제 자리로 내려앉는 낙엽을 보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낙엽은 바람에 흔들려도 결국 제 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마음은 한번 흔들리면 쉽게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그 글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요. 가끔 서랍을 열 때마다 그 편지가 눈에 띄면 다시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다시 파문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이렇게 이미 지나간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요를 지키면서도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가? 새벽에 물 한 컵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요. 그 흔들림이 곧 멈추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흔들림은 피할 수 없지만 고요는 다시 찾을 수 있다. 정약용은 또 다른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까이 둘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정이다. 오래된 손목 시계를 닦으며 시간의 흐름을 느끼던 오후가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매일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지요.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는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도 이렇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면 좋으련만 사람의 마음은 시계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편안했던 사람이 오늘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명절이 끝난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웃으며 맞추고 뒷정리를 하느라 기진맥진했지요. 정작 마음은 더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고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 알림음이 유난히 크게 들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화면을 확인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느낀 불안감은 한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작은 소리, 짧은 문장, 스쳐 지나간 표정 하나에도 파문이 일어나지요. 커튼을 열고 아침 공기를 느끼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지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마음도 이렇게 때로는 스스로를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정약용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은 저절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멈출 방법은 없어 보였지요. 그래도 그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파문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잔잔한 물은 언젠가 다시 제 모습을 되찾는다는 것을, 책 한 페이지를 넘기고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지요.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흔들려도 결국 고요로 돌아간다. 그는 그 구절을 천천히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떨어졌지요.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은 결국 멈추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고요 속에 앉아 마음의 파문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파문을 기다리던 그에게도 사람들은 한 가지 평판을 붙였습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집에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는데 어느샌가 차갑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었지요. 아침마다 누군가 문 앞에 놓고 간 배달 상자를 확인하며 괜히 주변을 살피던 날들이 있었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이 불쑥 집에 들르겠다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시간이 그에게는 잦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내어준다는 건 고요를 함께 내어주는 일이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차 한 잔이 식어가는 동안 불편해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말 뒤에 숨어있는 부탁을 감지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도 있었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한 번의 실수가 마음에 깊이 박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빗장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 갈등은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닮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지만 모든 방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 때 그는 항상 잠시 망설였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되면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지요. 그 마주함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화면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하고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그 몇 초의 시간이 그에게는 중요했지요. 때로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울림이 멈추기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미안해요라고 먼저 쓰고 요즘 바빠서라고 변명을 덧붙이고 결국 지우고 어떤 말을 해야 상처 주지 않을지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흘렀지요. 결국 간단한 답장 하나를 보내는 데도 한나절이 걸리곤 했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락이란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온을 나누는 일이다.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지요. 친구는 1시간 정도 머물다 갔지만 그가 떠난 뒤 집안은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남은 친구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친구가 마시다 남긴 차 잔이 놓여 있었지요. 그 잔을 치우며 설거지를 하며 그 틀어진 방석을 다시 정리하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더 길구나. 신발끈을 묶다 말고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신발을 벗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내다 다시 넣는 동작을 반복하던 저녁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의 사진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 사진들을 보는 것조차 마음에 무게를 더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바라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할지 아래로 내려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음의 빗장은 차갑게 닿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지키는 것이다.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외롭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지도 않았지요. 함께 먹으면 대화를 나눠야 하고 대화를 나누면 마음을 열어야 하고 마음을 열면 고요가 흔들렸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차를 우렸습니다. 그 차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멀리 보이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해에 질 무렵의 빛은 미약했지만 그 빛 속에서 그는 작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방 안에 쌓인 먼지의 층을 보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지도 오래 쌓이면 무게가 된다. 마음의 무게도 이렇게 쌓이는 것일까? 오래된 관계, 오래된 약속, 오래된 기억들이 마음속에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털어내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냉장고 불빛 아래 잠시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꺼내려고 열었는지 잊어버렸지요. 그저 차가운 불빛 속에 서서 멍하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저녁도 많았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데우고 혼자 먹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갔지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고 방 안을 천천히 채웠지요. 그 순간 그는 마음도 이렇게 조금씩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열지는 않되
바람이 들어올 만큼만. 사람이 들어올 만큼이 아니라 기운이 통할 만큼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닫는 것이 아니라 열되 조심스럽게 여는 것이다. 답장 못한 문자가 쌓여가는 것을 보며 그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는 순간 대화가 이어질 것이고, 대화가 이어지면 관계가 깊어질 것이고, 관계가 깊어지면 마음의 무게가 더해질 것을 알았지요. 미안한 마음으로 쓰다 지운 메시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쓰고 지우고, 잘 지내시죠라고 쓰고 지우고,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텅 빈 집에 정적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시끄러웠던 공간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 정막이 오히려 귀를 울렸지요. 그 정막 속에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알림음이 유난히 크게 들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화면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닫는 것 역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닫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혼자 앉아 차를 마시던 어느 저녁,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는 조용히 내렸고 그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지요.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는 혼자 들어도 외롭지 않다. 오래된 책을 펼쳐 한 줄을 읽고는 다시 덮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마음에 남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지요. 책 속의 문장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보며 세월의 무게를 느꼈지요. 하지만 그 주름 속에는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별도 혼자 빛나지만 외롭지 않다. 나도 혼자이지만 외로울 필요는 없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의 빗장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것이 차갑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고요는 비어있기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에 비워지는 것이다. 연못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연못은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외부의 바람이 닿을 때만 흔들릴 뿐이지요.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미루며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약속을 하나 끊어냈을 때 갑자기 찾아온 가벼운 숨도 있었지요. 혼자 걷던 산책길에서 마음이 다시 단단히 자리 잡는 걸 느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요를 지킨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며 마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다. 책상 위에 쌓인 편지들을 정리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읽지 않은 편지, 답장하지 못한 편지, 버리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했지요. 하나씩 펼쳐보다가 결국 대부분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버린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뿐이었지요. 편지를 버리고 나니 책상이 깨끗해졌고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던 오후도 있었습니다. 쓰지 않는 펜, 말라버린 수첩, 의미를 잃어버린 기념품들. 그것들을 하나씩 손에 들고 바라보다가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 추억이 지금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간직할 것이지만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저녁 식탁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준비했지요. 그 차이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혼자를 위한 식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 천천히 먹고, 천천히 씹고, 천천히 맛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그 색깔을 보며 하루가 저물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가 저문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다시 하루가 시작되지요.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를 지키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고요 자체가 그의 벗이기 때문이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던 저녁이 있었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이 마음에 스며들었지요. 한 문장을 읽고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과 달랐습니다. 책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지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일방적인 소통이 그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지요. 대답할 필요도 반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가끔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고요를 깨지 않고 오히려 고요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지요. 그 무늬를 따라가며 그는 천천히 잠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지요. 그 미묘한 변화를 보며 그는 하루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그 향을 맡았습니다. 진하고 깊은 향이 방 안을 채웠지요. 그 향 속에서 그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자유롭게, 가볍게, 아무 걱정 없이 날아갔습니다. 그는 새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벼워질 수 있을까?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지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낙엽을 보며 그는 정약용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 낙엽은 나무에서 떨어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 다시 자양분이 되지요. 모든 것은 순환하고 반복되며 이어집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무언가를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고요.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고요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창가에 서서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빛이 얼굴을 비췄지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고요는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것을,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것을. 오후가 되어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천천히 마셨지요.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그 맛이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몇 년 전에 쓴 글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당시의 고민, 당시의 아픔, 당시의 기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를 읽으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두 지나간 일이었지요. 시간은 흐르고 마음도 변하며 모든 것은 결국 자리를 찾아갑니다.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지요. 지금 이 순간, 이 고요, 이 평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지요. 그 별들을 보며 그는 고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요는 친구였고 동반자였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은 고요했고 몸은 편안했지요. 꿈속에서도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쉽게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벽을 높게 세운 건 아닐까? 이렇게 살면 외로움만 깊어지는 건 아닐까? 저녁 식탁에 놓인 숟가락을 들다 괜히 울컥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갑자기 유난히 크게 들려 마음이 휑하던 새벽도 있었지요. 씻어둔 컵을 선반에 올려놓을 때 들린 빈 소리에 허전함이 번지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고요를 선택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정약용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평정은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머물 자리를 아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가웠지요.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으며 무엇을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지요. 결국 간단히 물 한 잔만 마시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서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알 수 없었지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몰랐지요. 힘들다고 말하면 짐이 될 것 같고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았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며 이름들을 보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막막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점이 사라지고 대화의 여지도 줄어들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어색함이 흘렀지요. 짧은 대화 후 헤어지며 그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자리를 잃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 외롭지 않다. 하지만 그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리모컨을 들어 끄고 다시 고요 속에 앉았습니다. 고요가 편안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고요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 안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그 숨소리조차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지요. 과거의 후회, 현재의 불안, 미래의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들지 못하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누워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깼지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요. 그 차가움이 정신을 깨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진정한 평정이다. 하지만 중심을 잡는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계속 흔들렸고 불안은 가시지 않았지요.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지요. 하지만 마음까지 데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음악을 들으려 했지만 소리가 시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저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계속 움직였지요. 하지만 자신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멈춰 있는 건 아닐까? 오후가 되어 산책을 나갔습니다. 걷다 보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지요. 하지만 걸어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 모습을 보며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돌아가봤자 빈집뿐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더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고요가 맞이했지요. 그 고요가 이제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고 그냥 누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지요. 그냥 눈을 감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가장 길게 느껴질 때 새벽은 가장 가까이 있다. 하지만 새벽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어둠 속에 있을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 밖에서는 가끔 차 소리가 들렸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지요. 다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지요. 물을 마시고 나서도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피곤한 눈, 지친 표정, 무거운 어깨.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지요. 얕은 잠이었지만 그래도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꿈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더 외로웠습니다. 꿈 속에서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는데 그마저 허상이었지요. 아침이 왔습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 습관처럼 세수를 하고 습관처럼 차를 마셨지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평정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래서 그는 인정했습니다. 지금 외롭다는 것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지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흔들림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 하나는 하늘이 준 자리이니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말라. 누군가의 말에 휘청했지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스스로를 지켜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을 억지로 유지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마음을 가볍게 만든 날도 있었지요. 바람이 멈추자 낙엽이 제자리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마음도 이처럼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깨달은 오후도 있었습니다. 자연은 늘 제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는 누군가가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자리임을 일깨웁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가 보였지요. 그 새는 혼자 있었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곧 외로움은 아니구나.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자신이며 그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다. 커피를 내리며 그 향을 깊이 맡았습니다. 진한 향이 방 안을 채웠지요. 그 향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공간을 느꼈습니다. 이 공간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눌 수도 있지만 나누지 않아도 괜찮은 공간이었지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느꼈지요. 혼자 먹는 식사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닦고 제자리에 놓았지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설거지를 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합니다.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평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어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나무, 하늘, 구름, 바람.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며 있었지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지요. 그 바람이 시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지요.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겉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깊은 곳에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중심을 잡은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마음도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 따뜻함을 느꼈지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흔들렸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불안했던 날들. 모두 지나갔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을 지켰지요.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 아름다운 색깔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 삶은 아름답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불안하지도 않았지요. 마음의 깊은 곳에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책을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지요. 책 속의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그 문장을 읽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었지요. 혼자라는 것의 의미를.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지요.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지요. 그저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얼굴을 비췄지요. 그 빛 속에서 그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며 그는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지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새들이 날아다녔지요.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었지요. 마음의 중심을 잡은 채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세상과 멀어지지 말되 자신을 잃지도 말라. 그는 이제 그 균형을 찾았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사람들과 어울리되 마음의 깊은 곳은 지키는 방법을. 오후가 되어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지요. 길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오래된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며 그는 미소 지었지요. 연결은 이렇게 가벼울 수도 있었습니다. 무겁게 얽매일 필요 없이 가볍게 안부를 나누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차를 마시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자리에서 고요히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지요. 오늘 나는 나를 찾았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를 만났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고요 속에서 나는 온전하다. 일기를 덮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지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 자유롭다. 그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으며 고요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요. 그날 밤 그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은 여전히 그만의 것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늦은 밤 주전자 물이 천천히 끓어오르는 소리처럼 고요는 언제나 당신 곁을 다시 찾아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외로웠지만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마음의 깊은 곳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 때 그 빛이 당신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이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고요가 당신을 편안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온전함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혼자일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마음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느냐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 하나는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자리이니까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기대, 관계의 압박, 외로움의 무게가 당신을 흔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중요한 것은 흔들린 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를 잃었다면 다시 찾으면 된다.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당신의 고요도 그러합니다. 잠시 잃어버렸다 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부디 오늘 밤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가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